이게 이제 남자가 남자 걸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맞습니다. 똑같이 요즘도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사례가 있죠. 실제로 이제 작년 초에 그 송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자의 벗은 몸을 찍었는데 그게 이제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그걸 찍은 것 때문에 이제 불구속 기소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이 몰카 말하는 불법 촬영의 피해는 여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남자에 대한 게 얼마 전에 이제 한 남성이 창문 안으로 이제 혼자 사는 여성을 몰래 훔쳐보던 그 관음증 사건이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또 뭐 말이 많았죠. 이게 창 안으로 그냥 들여다보는 거는 그것도 죄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적용을 이제 안 하다가 그냥 저 비판 여론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적용을 주거침입죄로 말하자면 좀 의아하게 생기실 수 있지만은 주거의 안정을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위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다 하더라도 안에 있는 사람의 주거를 해치는 거니까 주거침입죄. 근데 꼭 어떤 나쁜 의도가 있지 않더라도 뭐가 열려 있으면 그냥 이렇게 힐끔 보게 되는 그 심리는 뭐죠? 그건 보게 된 거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건 보는 것도 그렇지.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는 거는 괜찮은. 보게 된 거는 그렇죠. 그건 뭐 이 사건은 그 밑에 이제 벽돌까지 쌓아놓고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리고 조금 오랜 시간 봤기 때문에 이건 반복적으로. 그렇죠. 이건 진짜 범죄입니다. 이거는 뭐 이건 그걸 그렇게 적용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형법에 저촉되는 319에서 321조 저촉되는 거죠. 맨 처음에는 보이게 돼서 봤는데 의도적으로 계속 재미나서 더 보고 계속 보면 어떻게 되겠어? 두 개 섞이는 건데 말이야. 그것도 역시 그것도 범죄야. 예,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제일 문제가 촬영을 하는 거예요. 촬영. 몰카. 기록이 남으니까. 이거를 찍어서 이제 인터넷에 올린단 말이에요. 바로바로 올리니까 예. 그 시간까지 나와서 저도 예, 잠깐만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도 고향에 가겠다고 회사한테 말했는데 안 갔을 때가 있었는데 시부야 도쿄에 그냥 있었던 거 찍혀가지고 그 SNS에 올려가지고 걸렸구나. 회사한테 걸렸을 때가 있어가지고요. 그럴 때가 좀 고생인 것 같아요. 귀여운 거예요. 거짓말 못해요 이 세상은. 실제로 이걸 휴대폰을 찍을 때는 그 자율적인 거로 이제 촬영음이 되게 해놓는데 그 앱으로 앱이 있잖아요. 그 자체를 무음 앱을 만들어 갖고 아예 찍는 소리가 안 들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그거를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장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근데 그러면 동영상 촬영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소리를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예전에 그 신윤복 화가가 그 냇가에서 목욕하는 그런 여인을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거. 그렇죠. 예. 그것도 그러면 몰카는 아니지만 신은복 그림 같은 경우는 여자도 알았다고 생각해요. 여자도. 의도적으로. 왜냐면은 그게 이제 그 풍속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게임의 룰이 있었다는 거죠. 그 여자들도 내가 이제 그 여기서 목욕을 하면은 그 동네 남자들이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노출할 것인가를 한번 수위 조절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성단체에서 전화 오겠어요? 아니 여성단체 전화가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옛날 조선 시대에는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자신의 몸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오날이에요. 그네를 근데 뛰잖아요. 그게 굉장히 높이 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높이 뛰어야지 전신이 보이는 거예요.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양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널뛰기예요. 근데 담 안에 있으면 여자를 볼 수가 없잖아요. 누구네 집 딸이 예쁘다 하던데 소문은 들리지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널뛰기를 하면은 담 밖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몸쪽이랑 뛰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번갈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아 저렇게 생겼구나 얼굴이. 그러면서 몸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어필한 건 이제 목욕은 누구나 하니까. 그런데 그게 뭐 동네에서 빤하지 않겠어요? 어디에 목욕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알고 있었고 그런 것을 이제 신은복이 이제 그걸 그린 거죠. 이런 풍속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것이 하나의 풍속이었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뭐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학고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신윤복의 그때는 그 여성들이 알고 있었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을 때가 저는 바로 그게 예술의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예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게 현대에 와서 더 강해졌는데 거의 섹스 아니면 섹슈얼리티. 뭐 마돈나 한 사람만 보고 충분하죠. 근데 그건 내가 이렇게 노출한 게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게 어필해야 한다. 그리고 먹혀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강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술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담는 것이 예술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표정을 보면요, 그 남자들의 표정이 굉장히 익살맞아요. 네네. 이게 우리가 그 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남자들 여자들을 쳐다볼 때 눈이 좀 개름칠하게 쳐다보는 눈이 있고 네. 굉장히 장난스럽게 쳐다보는 눈이 있잖아요. 근데 신흥복의 그 그림에서는 굉장히 다 장난꾸러기들처럼 나와요. 그래서 그게 예술로서 포용이 되는 것이죠. 이제 최근에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드론으로 몰카를 요즘 찍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한 오피스텔 앞에 경고문이 붙을 정도로 예, 이 드론 몰카범을 조심하라고. 예. 야. 그 드론이 요만해요. 요만한데 거기 카메라는 요만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막 하면서 그 안쪽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층, 뭐 20층 같은 데 보면은 사실 그렇게 찍힌다는 생각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 드론의 카메라에 이게 쭉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막 신고하고 하면 난리 났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예 그런 드론을 잡는 드론을 또 개발해 갔고요. 어디서 또 새를 훈련시켜가지고 네, 드론을 잡잖아요. 실제입니다. 실제로 그런 몰카형 드론을 이렇게 잡는 그 새를 훈련을 시켜 그걸 잡아채는 거 이런 식으로까지 한 좀 씁쓸한 사회 스태죠. 사실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짜 기술이 발달되면서 되게 위험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요즘에는 흔한 그 디지털 카메라도 그 줌 기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자기 아파트 앞에 저 멀리에 다른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될 게 뭐 거의 한 1km 정도 되는 거를 줌을 쭉 당기니까 그 안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뭘 본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몰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조금 잘못된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 그 이경규의 몰래카메라를 줄여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조금 약간 그렇게 적절한 용어가 뉘앙스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다른 나라 프로그램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Just Fun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예. 웃자고 한 거.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몰카 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그게 숨겨놓고 왜 깜짝 놀래고 나중에 가르쳐 주잖아요. 이걸 몰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용어가 이제 이것이 장난처럼 느껴지는 감이 있죠. 가볍게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몰카라는 용어는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네. 바꾸자는 얘기가 이제 경찰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관공서 쪽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범죄 의식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불법 촬영으로 한다든 아니면 디지털 불법 촬영으로 한다든 이렇게 경찰 내부의 용어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예, 예. 그러니까 경찰 수사관들이 그냥 쉽게 몰카하니까 이게 이제 범죄 의식이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우리도 서프라이즈가 좀 여기서 자꾸 남녀의 문제만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남자가 남자 걸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맞습니다. 똑같죠. 예, 아니, 제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아주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 춘추자전에 나온 유명한 얘기지만은 두 번째로 천하를 제패한 춘추시대 때 사람이 진문공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19년 동안 만명생활을 하다가 천하를 거머쥐게 됐는데 나중에 그 망명생활 도중에 정나라를 가게 됐는데 통뼈라고 있죠. 통뼈. 갈비뼈가 하나로 붙은 걸로 소문이 그 당시에 났어. 그래가지고 갈비뼈가 하나로 돼 있는 걸 보려고 목욕하는 거를 옆으로 이래가지고 봤다 이거예요. 그거를 같은 남자끼리인데 통뼈 좀 봐라 이래도 될 텐데 원한을 가진 거야 정문공이. 나중에 진나라를 돌아가가지고 제일 먼저 정나라부터 때려잡는 거야. 나 목욕하는 거를 내 목욕한 거 지켜봤다고. 봤다 그래가지고 그걸 살살 피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싸그리 밟아버린다. 근데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사례가 있죠. 예. 실제로 이제 작년 초에 그 송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자의 벗은 몸을 찍었는데 그게 이제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그걸 찍은 것 때문에 이제 불구속 기소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이 몰카 말하는 불법 촬영의 피해는 여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남자에 대한 게 작년 올해부터 시작해 거의 한 두세 배씩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날 찍는 것 같아요. 그럼 심증은 확실해.
근데 가가지고 당신 나 찍었지.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뭐 좀 어떻게 해야 돼? 아닙니다. 이 사람 나 그거는 찍은 것 얘기를 해야 같은데. 됩니다. 그냥 가서 예. 그럼 이제 이거는 당신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해서 확인을 확인할 다 수 찍은 걸 보여달라. 예. 근데 그렇게 하면 당신은 뭔데 무슨 권리로 내 핸드폰을 보여달라 아니죠. 이거는 하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안 보여주면 이거는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다. 앞에 있는 사람이 날 찍고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뭘 찍냐고 했더니 그게 포켓몬고 하고 있는 거라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그런 것도 있어서 뭘 찍고 있냐고 하기도 뭔가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게임을 너무 열중해서 뭐 하는 분들은 그 목욕탕 그 탕 안에도 그 방수팩을 끼고 막 이렇게 들고 들어오면 되게 좀 찝찝하거든요. 아니 이게 한창 이렇게 사춘기 이렇게 청소년기 때는 진짜 꿈 중에 하나가 투명인간 되는 거죠. 그럼요. 투명인간 돼서 정말 여자 모니터 한번 보고 싶다. 진짜 그럴 마음이 저 나쁜 사람인가요? 예, 나쁜 사람이. 예전에는 뭐 그건 이제 뭐 정말 투명인간이 되거나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지만 요즘은 뭐 뭔가 기계를 이용해서 몰래 촬영할 수 있는 도구들이 계속 양산된다는 거죠. 안경 카메라, 이 단축 카메라, 모자 카메라, 넥타이 카메라, 벨트 카메라, 그 다음에 물병 카메라, 가방 카메라.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한도가 있어요. 계속 새로운 개발이 나오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라는 걸로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또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탁고서 그걸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설해야 되나?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마무리 안 되면 툭 던져놓으시네요. 이 좀 꼬매봐. 도덕적으로 훈련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의식적으로 이렇게 훈련한다고 하면 반발 가지 그런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냥 자연스러운 습관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예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엿보기, 훔쳐보기 욕망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저는 좀 공론화의 장으로 빼내는 것이 저는 예술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가 욕설에 대한 욕망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막 욕하고 싶고요. 또 어떤 때는 뭐 성적 자유도 갖고 싶고. 그런 것들이 예술로서 표현될 때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술의 기능이 그런 부분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몰카가 이게 안경 몰카가 나쁜 방향으로 쓰이면 안 되겠지만 그것도 북쪽에 촬영 갔을 때는 또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쓰였다면서요. 예. 안경 몰카가. 이제 육로로 가서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금강산을 갔는데 사전에는 다 찍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카메라 치우라고 뭐 해가지고 그때 조연출이 딱 요런 안경을 신보수님 같은 안경 쓰고 있대. 예, 그래서 안경 몰카로 그때 우리가 막 아이들하고 퀴즈 프로그램 풀고 그다음에 북쪽 안내원이 막 설명하고 하는 거를 안경으로 그때 다 이렇게 찍고 뒤에 PD가 이렇게 조연출을 뒤로 뺐다가 앞으로 갔다가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제가 찍고 싶은 거 다 찍게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북쪽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죠. 뭐지 하는데 둘이 사귄다 이런 생각했겠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제일 큰 문제는 몰래 카메라 주의 경고문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뭐냐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경고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찍는 사람을 다 왜 죽여야지. 피해자한테 그 이름을 책임을 전가하느냐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찍을 수 있는 어떤 기계를 설치하고 이런 사람들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왜 공중한테 이 경고를 통해서 공포를 주느냐라고 해갖고 논란이 됐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의도는 그랬을 거예요. 이 공간에는 많으니까 회피하십시오라는 형태의 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말 자체가 우리나라 말은 이게 사실 좀 이게 결국은 주의하니까 결국은 예비 피해자들을 양산해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던 그래,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 도로에 보면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근데 표현이 좀 법이 조금 그러면 이거는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성에 관련해서 훨씬 더 양지에서 이런 거를 논하기도 하고 또 TV 프로그램의 어떤 수위가 우리나라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느 일정 시각이 되면은 굉장히 그런 자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성범죄나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네, 바로 수치가 그 낮다. 지점이에요. 그 음악적으로 보면은요. 1969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9년 70년에 김추자라는 가수가 나왔어요. 사실은 노란사스의 사나이에서 한명수 선생님도 흔들었어요. 근데 김추자는 뭐가 달랐냐? 엉덩이를 흔들었다.
이게 그 당시에는 거대한 쇼크였다는 거예요. 여성이 어떻게 엉덩이를 흔드냐. 마돈나가 그 1990년에 에로티카 앨범 내면서 너무나도 야한 그런 그 뮤직비디오 그 음반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 인간의 관음증에 대한 나의 해석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보편화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저는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면 확실히 범죄를 예방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도 이제 네. 엘비스 프레슬리가 처음에 텔레비전에 등장했을 때 골반을 흔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하반신은 그 방송에 못 나갔죠. 네, 최초의 건너이죠. 아 진짜요? 처음에 이제 상반신만 나왔어요. 엘비스인데 그 별명이 펠비스였어요. pelvis, 골반이라는 골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전신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열풍이 더 심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저렇게 섹시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걸 공론화 시킨 거예요. 맞아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때 그 하반신 찍지 마라. 그게 에드 설리반 쇼였거든요. 에드 설리반 쇼. 그 전에 어디 출연해서 이제 흔들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사회 각층에서 엘비스 출연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서한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걸 받고 이걸 해야지 대박인데 그렇다고 이거 흔드는 걸 안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청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했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밑에 안 보여줬어요. 근데 청취율이 더 올랐어요. 시청률. 왜 그랬을까요? 상상. 상상. 지금 저 밑에는 지금 낙지일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위험하다. 네, 네. 저 밑에는 얼마나 현란하게 흔들고 있어요. 노출. 네. 노출이 범죄를 일으키는가?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자체가 뭐 특정 어떤 성적인 욕구를 올리고 뭐 이런다고 하는 것은 그런 통계라는 건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 통계는 뭐냐면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옷차림을 전시한 맞아요. 것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유명한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했는데 그 성범죄를 당한 여성들의 옷차림이 다 긴 네. 팔에 긴 롱드레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노출과 이 흔히 범죄성 관련된 부분은 상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좀 그랬거든요. 네. 미니스커트를 입거나 아니면 뭐 민소매를 입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럴 때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힐끔힐끔 쳐다보고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어른들은 예전에는 저는 어렸을 때 제일 충격이 69년에 우리나라에 클리프 리차드가 온 거예요. 클리프 리차드 왔는데 그때 이제 네일을 벗어 던졌다. 예. 이거였는데 근데 이제 제가 소사에서 그때 그 육각정 그 자리에서 어른들이 한 얘기를 지금도 못 잊겠어요. 세상에 네일을 벗어 던졌대야. 나라 망했어. 항상 옛날 어른들은 무조건 나라 망했대요. 무슨 일만 있으면. 망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망조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나라는 안 망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생각하실까? 어른들 때문에 미풍양속이 무너지기 생겼다 위험하다 이런 기들이 얘기한 거겠지. 너무 과민 반응하죠. 경로당 수준이에요 지금. 요즘 이제 관찰 예능이 뭐 예전부터 사실 많았지만 요즘 더더욱 많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관음. 그렇죠. 근데 저는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연예인분들이 진짜 집에 카메라가 들어오는 없죠. 걸 네, 좀 싫어하시고 좀 숨기려고 하는 게 있어서 자기의 아기가 있어도 사진으로 같이 찍어도 거기에 스탬프로 네. 숨기거나 그런 게 있어서 한국에서는 약간 그런 거 많이 보여주니까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뭔가 더 궁금해지고 그런 중독성 같은 거 많이 느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일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약간 사생활을 지켜야 되겠고 좀 보면 안 되겠다 그런 문화가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완전히 달라요. 확실히 다른 부분이 일본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배울 필요가 있어. 우리는 너무 남을 신경 쓰고 관심이 많아. 그죠? 마을에 그냥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완전히 벗겨져서 나와요. 근데 그게 그 관음이라는 것이 이제 관찰 예능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선이 권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런 사람은 나를 못 보는데 내가 저 사람을 볼 수 있다면 내가 권력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찰 예능이 싫다는 그 이유는 시청자가 권력자가 되는 그런 착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아를 하는데 애들을 이렇게 이제 놔두잖아요, 방 안에. 그 애들이 막 놀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있는 애들보다는 우위에 있는 거예요. 더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지만 모니터를 여러 가지 여러 개 맞아. 해놓고 예전에 보잖아요. 영화. 예. 이렇게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정보죠, 정보. 근데 그게 권력이란 말이에요. 힘이란 말이 아니라. 솔직히 저는 옛날에 그 아빠 어디가라든가 또 심지어 그 전에 재민이 육아일기 그리고 뭐 슈돌 이거 다 불편했어요. 애들이 커서 어떤 정서적인 면에서의 그 상처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심하게 들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게 다 어떤 관음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그게 굉장히 좀 큰 상처가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나중에 알아본다라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때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추억을 뭐 부모님과 함께 만들었던 그럴 리가 없다고 봐. 네. 아니 뭐 그렇게 승화시키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승화시키는 친구도 있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많이 하신 쌍둥이가 있잖아요. 그 뭐 아까 말씀하신 쌍둥이. 예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빠가 이 아이들이 오랫동안 관찰을 했는데 네.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넘어섰을 때 정체성을 어떤 정체성을 가질까?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는 삶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까 아니면 나의 주체적인 삶에 대한 정체를 가질까라고 그 아빠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할 때 상당히 그 공감을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아니 예. 텔레비전에 아무리 어려도 텔레비전에 날 비추고 있다는 건 새롭게 내가 편집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건 큰 문제라고 보는데 근데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심지어 CF도 많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처음엔 다 좋은 의도로 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렇게 지켜보는 게 권력이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희도 지금 촬영을 하잖아요. 이 안에는 카메라가 지금 한 뭐 20대 가까이 있어요. 20대 가까이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PD가 편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말을 이렇게 할 때 그 사람한테만 시선이 이렇게 집중되는데 사실 PD들은 중간중간에 리액션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다 봐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 사람을 무시하고 있구나. 분멸하고 있구나. 되게 좋아하고 있구나를 사실 편집하면서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조금 기분이 나쁜데 그러면은 거기에 의도적으로 약간 안 좋은 그 리액션을 넣죠.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그래서 우리는 인간계에서 이렇게 일을 하지만 또 이 편집실에 있는 신대 쪽에서는 이거 편집을 다 하면서 지금 당장 부조에서도 다 보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를 또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요건 편집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탁 고수님의 실력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짓궂은 본능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짓궂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상대방 조롱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이거 즐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분명히 저분이 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네 이런 거 알면서도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이 악마 근성 때문에 아까 그 인공위성의 깊은 앙심을 그거는 동의해요. 진짜 그 인공위성 멤버들은 요즘 뭐 하고 지내요? 궁금하잖아요. 저도 근데 대학 교수를 비롯해서 아주 잘하고 있죠. 못 간다고 전해라. 자, 마지막으로 네. 그 배우수님 IP 카메라 해킹 뭐 등등 누군가 나를 계속 몰래 이렇게 훔쳐보는 이 불법 촬영 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서울시에서는 여성 안심보안관 같은 걸 둬갖고 공중 화장실에 대한 걸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뭐 체크하고 있고 이제 제조 단계에서 그러니까 몰카를 제조하는 단계에서의 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망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버는 사람들을 잡아내서 처벌해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CCTV 해킹이 진짜로 사례가 많아요. 실제로 있잖아요. 예, IP 카메라 같은 경우를 가지고 중국의 해커들이 이제 실력이 수준 올라가다 보니까 가정으로 이제 IP를 쫓아가서 이제 해킹을 하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아기들 이 스피커 같은 데서 중국말이 들린다 그러면 바로 차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요즘에 노트북이나 이런 데 다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컴퓨터에. 그걸 해킹해가지고
실제로의 뭐 컴퓨터 앞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막 그 가져가니까 그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 앱을 거기다 심어 놓는 거죠. 뒤로.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켜져 버리는 겁니다. 카메라가.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 행동이 다 나가니까 혹시라도 그런 기기는 다 닫아서. 닫고 사용하시는 게 근데 좋습니다. 혹시 저 정말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사람의 그 인격 자체를 완벽하게 그 뭐랄까 말살시키는 붕괴시키는 거죠. 예.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건 진짜 엄벌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게 어느 정도 단계에 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이게 저희가 좀 느리다는 건 뭐냐면 수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요. 처벌해서 이제 재판을 가게 되면 대부분 벌금형이 돼버립니다. 벌금을 많이 때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한다든지.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많이 해봤자 1,000만 원 이상이 안 됩니다.